안녕하세요. 마인드골프입니다. 원래는 골프 이벤저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마인드골프가 새로 준비한 코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민하다가 시작한 건데, 제목이 골프와 사람들입니다. 골프와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골프와 사람들이에요. 네,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요. 골프를 좋아하거나 골프 업계에서 일하거나 어쨌든지 간에 골프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거나 좋아하거나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인드골프가 호스트로서 게스트를 이렇게 초대를 해서 뭐 인터뷰 정도는 아닌데 그냥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코너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누구부터 시작을 할까? 왜냐하면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계속 나올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마도 최소한 2편에서 한 3편 정도 나오실 것 같은데, 누구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옆에 계신 마라도님, 닉네임이 마라도님이신데요. 이 마라도님하고 세인트 앤드루스,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를 2018년, 19년 2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디오픈을 했던 올드코스를 비롯해서 영국 왕실 골프협회도 있는 골프의 메카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녀왔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가 그렇게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우리 여행사 통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가보고 싶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곳을 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열정을 가지고 가보실 수 있을까 해서 마라도님을 초대를 했고, 마라도님이 그만큼 또 거기 가실 때 좀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라도님과 함께 하는 거는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직접 예약하고 한번 가보기,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마라도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에 사는 마라도입니다. 골프를 즐긴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또 원주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예. 한 20년 됐는데, 핸디는 얼마고, 1년에 골프는 얼마큼 치고, 이런 얘기도 좀 해주면 좋잖아요. 얼마큼 좋아하는지를 좀. 오래 친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핸디는 한 8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주일에 최소한 2번, 네. 그래서 많게는 3번 정도 라운드 하고 있고, 1년 통 풀면 네. 한 120번 이상의 라운드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20번. 120번이면 1년 365일, 3분의 1 정도. 네, 그렇습니다. 어떤 아마추어 분들은 1년에 3번도 잘 못 가시는데, 이렇게 360일 중에 120일 정도로 이제 라운드 하신다는 건 아마추어로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20년 됐으면 마인드골프보다는 한 2년 정도 더 되셨네요. 네, 2001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른 해외 골프장들도 많이 가봤을 것 같아요. 보통 한국에서 많이 가는 해외 골프장들이 동남아, 일본, 중국들 많이 가잖아요. 네, 비행 시간이 네.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있는 태국이나 네네. 중국, 일본 이런 곳에 많이 다녀왔고요. 네. 아마 10시간 이상을 비행해 본 곳은 세인트 앤드루스가 처음. 미국 안 가봤어요? 네, 미국도 안 가봤어요. 미국도 안 가봤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세인트 앤드루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골프 여행, 해외 여행지의 그런 영역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세인트 앤드루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꿈에 그리던 그런 올드 코스가 있고, TV에서 디오픈이라든가 이런 큰 대회를 열릴 때 보면 그 골프의 거장들이 항상 은퇴하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그쵸. 손을 흔들면서 그렇죠. 마지막에 그 세레모니를 장식하는 네, 장소로 맞습니다. 항상 있어서 네네. 정말 저런 곳을 우리가 가볼 수 있을까, 네.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 다리가 유명한 솔큰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이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게 된, 갑자기 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동기가 있으셔서 가자고 하신 건지. 처음에는 패키지 골프 여행을 좀 다니다가 네. 이제 그런 게 좀 싫어서 가까운 동남아나 중국부터 해서 이제 스스로 여행사랑 컨택을 하고, 네. 직접 항공권도 예매를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고, 또 동호회에서 섭외해서 같은 팀을 만들어서 네. 3팀이고 4팀이고 만들어서 중국을 많이 다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혼자서 부킹하고 혼자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알게 되면서 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것도 한번 가볼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한 번씩 이렇게 접근해봤던 것이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이돌프도 뭐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뭐 열정이 가지신 분들은 골프의 성지잖아요. 영국 왕실 골프협회도 있는 그 세인트 앤드루스 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생각만 대부분들 많이 갖고 있고 실행을 못해요. 그렇죠. 버킷리스트라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과연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건 가고 싶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계기가 됐던 건 바로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도 라운드 할 수 있는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잠깐, 이 사진이 올드코스인가요? 그렇죠. 맞네요. 골드코스 배경으로 네.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이제 기업인의 한 분이신 백상현님께서 이게 골프 컬럼에 쓰신 걸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아, 개인도 그곳에 갈 수 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직접 이제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네. 뭐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거나 힘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왜 거기는 뭐 미국도 가긴 하는데 사실 시간도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되죠? 예. 근데 왜 거기는 그렇게 사실 사람들이 잘 못 갈까요? 직접 이제 알아보면서 느낀 건 가서 골프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패키지 여행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패키지를 먼저 알아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요? 뭐 한 6박 7일 정도 일정에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6박 7일에 600만원에서 1200만원. 그때 저희가 2018년에 갔을 때 전체 경비가 얼마였죠? 저희는 8박 9일 정도로 갔을 때 8박 9일에 훨씬 더 많이 쳤죠, 우리 예, 패키지보다. 그리고 비용은 전체 비용은 한 350만 원 정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패키지에는 항공권이 빠져 있는 가격입니다. 그럼 잠깐. 아까 적게는 600 얼마에서 항공권이 빠지면 그것도 제일 적은 금액이니까 따지고 보면은 뭐 기본 1000만 원은 훌쩍 넘겠어요. 저희가 또 쳤던 골프장들도 다 치려고 그랬으면. 저희가 직접 예약했던 골프장들을 다 포함시켰을 때는 거의 1000만 원 이상 되는 패키지 상품하고 똑같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먼저 코스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가 그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에는 뭐 총 7개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그때 라운드 했던 게 올드 코스, 올드 코스 있고 뉴 코스 있고 캐슬 코스, 주빌리 코스. 사실 이 4개가 7개 그 코스 중에 가장 핵심되는 코스 4개는 저희가 다 친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디오픈이 열렸던 카머스티 146회 디오픈 대회를 열었던 카머스티라는 골프장 저희가 대회가 딱 끝나고 나서 한 2주 됐나요? 1주? 그렇죠. 해체 작업하고 있을 때 그렇죠. 스테디움이 그 단상 있잖아요. 그 스탠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라운드 했으니까 그 골프장도 되게 유명한 골프장인데 보통 패키지로 가면 그런 데 다 못 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3군데 정도 포함시키고 또 일반 골프장도 포함하고 관광도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유럽이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지 네. 굉장히 여행사 비용들이 비싸고 또 올드 코스를 반드시 포함할 경우 올드 코스를 포함하는 호텔팩이 거의 1인당 하루 숙박료만 해서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할 정도로 비싼 게 줘야만 올드 코스를 라운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올드 코스를 라운드 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요. 먼저 가격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략 여행사 패키지나 이런 걸 통해서 가려고 하면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들 것 같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비행기가 거기서 이제 포함된 가격이고 비행기가 포함이 안 되는. 근데 비행기가 아무래도 예약하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들이 갔던 시기는 8월 중순이어가지고 가장 좋은 시기 아니에요? 예, 뭐 스코틀랜드에서 골프 치기 가장 좋은 시즌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는 시즌이어서 굉장히 그 성수기 때 다녀왔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스코틀랜드 수도인 에든버러 같은 경우는 8월 내내 그 페스티벌이 열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골프뿐만 아니라 모든 숙박이나 비행기 잡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비싼 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숙박, 비행기 다 합쳐서 한 뭐 350, 뭐 기타 우리 뭐 기념품 사고 뭐 개인적으로 먹고 한 거 따져서 한 40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예약을 비행기를 한 1년 전 정도 했었나요? 6개월? 7개월? 보통 항공권은 1년 전부터 가장 이제 저렴할 때를 기다렸다가 예약을 하면 되는데 일반석 기준으로 보통 한 110만 원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두 번째 갈 때는 한 1년 전에 예약을 했었는데 첫째 갈 때는 저희가 좀 원래는 첫째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서 좀 급하게 예약을 하면서 1년 전 정도 예약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때는 한 130만 원 정도 네. 비용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직접 예약해서 거의 반 가격보다도 안 되는 금액으로 더 많은 골프장, 또 더 유명한 골프장들을 치고 왔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뭐 간단하게 비행기는 저희가 경유를 했었죠. 네, 비행기로 가는 방법은 직항이 없어서 첫 번째는 뭐 영국 항공을 이용해서 런던으로 가서 올라가는 방법, 그 다음에 파리를 경유해서 에딘버러 공항에 도착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 비행할 수 있는 건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네. 네덜란드 항공을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KLM 짧았습니다. 타고 갔다 왔죠, 저희가. 네. 그 시간이 그 경유지인 그 스키폴 에어포트에서 가장 적은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곧바로 에딘버러 가는 건데, 뭐 한국 항공사 중에는 뭐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는 없어요? 직항으로 가는 에딘버러까지. 직항으로 가는 건 어떤 항공사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이제 어떤 항공사든 간에 경유지를 포함하고 네. 들어가는데, 이제 국내 항공을 타고 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파리나 런던, 암스테르담까지 가서 그 다음에 현지 현지 비행기를 이용해서 다시 에딘버러까지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어쨌든 뭐 한국에서 직항은 없는 거고 한 번 정도 경유해 가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가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다른 골프장들도 유명한 데 되게 많아요. 거긴 뭐 골프장들의 메카니까. 근데 가장 상징적인 코스인 올드 코스를 치려고 사실 간 거거든요. 거기 갔다 왔는데 올드 코스를 못 쳤다. 그 사람들이 그거 왜 가? 거기 안 갔다 온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올드 코스를 치는데 그냥 돈만 내면 칠 수 있냐? 물론 그런 방법이 있어요. 많이 내야 되죠. 올드 코스를 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예. 올드 코스는 일단 퍼블릭 골프장입니다. 퍼블릭 골프장이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이제 공공의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접근할 수 있고 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가서 쉽게 칠 수 있냐? 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다 올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줄 세워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들이 항상 하는 고민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부킹을 받습니다. 아, 그거는 그럼 뭐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가 다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2주일 기간 동안 아마 기억으로는 8월 말, 그 다음에 9월 초 이 기간에 팩스, 인터넷, 전화 모든 걸 통해서 그 다음에 1년치를 전체적인 예약을 받는데요. 거기에도 물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기간,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정도 설정을 하고 거기서 라운드 할 사람들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신청하면 그걸 모든 걸 다 통합을 한 다음에 그들이 추첨을 해서 10월 말 정확히 10월 31일 날 전체적으로 공지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원래 거기 있는 용어로 보면 오비라 그래요. 오비. 우리가 골프 칠 때 하는 그 오비가 아니고요. 오픈 발롯이라고 그 공개되어 있는 추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발롯에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1년 전에 보통 지원해서 그 다음에 일정을 짜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정 짜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많은 부분들을 이제 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희생이에요. 거기 당첨되면 무조건 가는 거죠. 일단 그게 먼저 되면 그 다음에 비행기표를 끊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오픈 발롯을 신청했어요. 뭐 보통 이제 홈페이지나 핸드폰으로 해서 신청을 하죠. 근데 애석하게도 이메일이 와요. 떨어져도. 뭐 당첨된다만 오는 게 아니고 떨어져도 와요. 받았어요.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현장 발롯이 있습니다. 현장 추첨. 현장. 24시간 전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현장 직접 써서 제출하거나 전화로 예약하거나 해서 24시간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이틀 후에 추첨서에 어떤 일정 부분의 섹터를 그 현장 발롯으로 분별을 해서 거기서 현장 추첨으로 인해 가지고 공지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올드 코스는 전체 티타임 쿼터가 있어요. 뭐 아침 뭐 6시, 거긴 10분 단위였더라고요. 그죠? 예, 보통 6시부터 예, 6시부터 10분, 20분, 30분, 40분 이렇게 아주 좋아요. 다 10분 단위. 그 많은 티타임 중에 그때 저희가 가보니까 뭐 현지의 사람들한테 할당해주는 쿼터 따로 있고 또 하여튼 뭐 어디 이렇게 쿼터 따로 있고 무슨 쿼터 따로 있고 또 오픈 발롯에 쿼터 따로 있고 방금 전에 지금 마라도님 얘기하신 정확히 24시간인가요? 예. 48시간. 48시간. 이틀 전에 예약을 넣어서 또 주는 그런 또 쿼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서 3일 전에 하나씩 계속 넣었던 거죠, 저희가. 그렇죠. 저희는 비행기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현지 도착하는 기준으로 해서 계속 준비를 해서 넣었었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일정들을 짜기가 사실 힘들어서 그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일정을 좀 포기해야 되는. 돈을 내고 못 치는 거죠. 그렇죠. 예약해놓은 것들은 이제 캔슬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걸 각오하고 다른 골프장도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른 골프장들은 어떻게 예약했어요? 다른 골프장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세인트 앤드류스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7개 코스 중에서 3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구매했습니다. 아, 그거는 그때 패키지 같이 따로 팔았던 거죠? 250파운드에 3개 코스를 돌 수 있는데 그건 미리 이제 예약할 수도 있고 또 현장에 가서 바로 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대신에 올드 코스는 안 되고요. 올드 코스는 오로지 1년 전 부킹과 그 다음에 현장 48시간 전에 이틀 전에 신청하는 발롯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갈 수 있는 방법은 거기 협업되어 있는 호텔이나 네, 여행사 네. 패키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행사를 컨택을 해서 근데 제가 직접 그것도 해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전에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당장 뭐 내가 한 달, 2달 후에 가겠다고 해서 뭐 있다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갖고 있는 티타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 돈이 많다고 해서 네. 꼭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들도 확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재 얘기한 게 3가지 방법이네요. 뭐 1년에 특정 뭐 8월달, 9월이었나요? 네. 그 시즌에 내가 원하는 시즌에 그 시기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오픈 발롯이 하나 있고 또 현장에 가서 3일 48시간 전에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뭐 제휴되어 있는 그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 조건으로 티타임을 받는 게 또 하나 있고 맨 마지막 방법이 또 하나 있잖아요. 가장 아주 열악한 방법이죠. 열악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간절하면 누구나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만 고생하면 그냥 백덱입니다. 백덱. 네, 백덱이에요. 말 그대로 백덱이에요. 그게 좀 추운 계절, 그러니까 세인트 앤드류스가 7월, 8월 평균 기온이 10도에서 20도라서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굉장히 춥겠죠. 여름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 성수기 때는 보통 밤 12시. 밤 12시 정도에 나가서 거기 접수하는 곳에서 날 새고 기다리면 그 다음날 전체 티타임 중에서 이제 포섬이 안 채워져 있는 조들, 네. 2명이나 3명으로 이루어진 조들은 선착순으로 아침 5시 반 정도에 그 자리들을 채워줍니다. 그렇죠. 그건 뭐 예약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줄을 선 순서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백대기 사연은 사실 2018년에는 저희랑은 관련이 없었던 사연이고요. 다음 편에 아마도 녹화할 때 2019년에 그 백대기 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번에 이제 녹화할 때 이제 그 얘기는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때 어떻게 치게 된 거죠? 이 백대기 빼고 이 3가지 중에 어떤 옵션으로 저희가 올드코스를 극적으로 치게 됐는지를 한번 얘기 들어보죠. 저희는 이제 발롯을 48시간 전에 계속해서 하루 단위로 계속 넣었었고 3번, 4번 계속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 발롯도 이제 떨어져서 더 이상 이제 발롯을 넣을 수 없는 상태여서 이제 이틀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냥 백대기를 갑시다. 그렇죠. 그래서 백대기 가려고 했죠. 현장에 백대기를 가 있었던 사람들이 내일은 몇 자리가 비어 있나 하고 그렇죠. 보고 있는 사이에 저희들이 재추첨에 의해서 당첨이 됐어요. 너무 극적으로. 예. 너무 극적으로 그
원래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갔던 4명 중에 저희 둘을 뺀 뭐 달을 보라니까 님하고 지인님이라고 두 분이 계세요. 그 두 분이 백대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백대기 하러 가신 건 아니고 사람들이 도대체 백대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굉장히 춥거든요, 바닷가라서. 침낭도 막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 한번 구경 나갔다가 그러면 앞에서부터 백대기 순서가 몇 명 있는지 보면 우리가 백대기를 혹시 들어가면 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리스트를 보다가 저 이름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때 자고 있었거든요. 한우하고 그 새벽에 저희도 모여서 파티했습니다. 그쵸. 그때가 새벽 한 2-3시? 한 2시 정도 됐던 그죠. 2시 됐던 것 같은데 미쳤어요, 진짜. 그래서 그 캡처한 그 화면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극적으로 이렇게 치고 저희가 그날 사실은 좀 오버했죠. 원래 36홀 칠 날이 아니었는데 36홀을 치게 되면서 마라도님이 좀 고생했던 기억이 좀 나긴 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패키지로 간 골프장이 뉴코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약을 안 받고 선착순으로 배분하는 그런 티타임이 있어서 전화로 얘기하고 저희들 달보님 추천해서 그런 많이 치자 그래서 그쵸. 일찍 가서 한번 치고 또 오후에 티타임 예약돼 있을 때 한번 치고 이러다 보니까 36호를 온종일 걸어다녔죠. 그렇죠. 사실. 그러면서 사실 그때 일종의 마약 같은 걸 맞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올드코스가 됐잖아요. 올드코스가 됐는데 우리 이번에 못 친다 거의 생각하고, 왜냐하면 올드코스를 백대기로 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4명이 같이 못 쳐요. 왜냐면 백대기는 1명이나 2명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둘씩 쪽에서 2명 치는데 우리가 여기 4명이었죠. 그럼 4명이 같이 치는 게 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못 치는데 우리가 4명이 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진짜 사람들이 미쳤어요. 거의 광고를 하고 자신이 아는 사람들한테 다 거기서 이제 메시지하고 그 기운으로 약간 좀 오버해서 36홀을 친 그날 이후로 좀 마라도님이 좀 많이 지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발에 물집이 생기면서 네. 그 다음날 올드코스였는데 그쵸. 올드코스도 오후에 당첨이 되다 보니까 오전에는 이미 그쵸. 같은 이 캐슬 코스 네. 굉장히 멋있었던 캐슬 코스도 최근에 가장 지은 링스 코스 중에 가장 최근에 지은 거죠, 거기. 그렇죠. 세인트 앤드류스 그 7개 코스 중에 하나인 캐슬 코스는 같은 삼각조 안에 있지는 않고 요게 캐슬 코스에서 주는 거예요.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름답죠. 현대적인 빙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드 코스는 정말 올드한 코스였습니다. 그냥 제가 정정당당히 올드해요. 그냥 어느 코스가 어느 코스인지도 모르고요. 그래도 참고로 얘기드리지만 링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있는 코스들은 다 링스라고 해요. 여기 링스가 안 써있구나. 그래서 링스가 이유가 뭐냐면 바다랑 육지랑 연결해주는 지역이라고 해서 링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 옆쪽에 있고 바닷가 옆쪽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비도 또 많이 오는 또 그런 해양성 기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가 어렵지. 사실 저희가 올드코스 전반은 바람도 잘 안 불고 잔잔해서 전반에 2분 8 치지 않으셨어요? 전반에 원언더 치셨어요. 원언더 치고 제가 2분 8 치셨어요. 그러나 후반에는요, 시종일관 들어가는 코스 내내 맞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파포에 쳐도요, 그린에 공이 안 가요. 그게 이제 핸디캡이고, 또 만약에 비가 오고 그러면 선수들이 그냥 코스만으로 보자면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닌데 되게 좀 그런 비바람으로 인해서 되게 좀 어려워지는 그런 코스가 아니었나 싶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스코틀랜드 8홀은 뭐 가장 좋은 날씨인 반면에 또 그 반대극도로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너무 춥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되게 힘들었어요. 시원하고 좋았던 맑은 날씨에서는 정말 그렇죠. 예쁜 날씨인데 또 순식간에 급변하는 그런 날씨들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디오픈 그 경기들을 가끔 보시면 뭐 리코 브리티시 오픈도 여자 오픈도 그렇고 남자 디오픈도 그렇고 중간에 꼭 비 오는 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날 보면 선수들 진짜 무지하게 고생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마추어들이 중계 보면서 선수들이 이렇게 골탕 먹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어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실제 좀 그런 바람이 지속적으로 앞에서 그냥 강풍으로 선풍기가 한 9홀 내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그런 코스들 기억이 나고 사실은 뭐 코스가 이쁘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나름의 뭐 메카로서 우리 거기 한번 가봤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디오픈 같은 거 경기하면 나 저기서 쳐봤는데 뭐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골프하고 라면 한 번 정도 가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저희 갔던 거고요. 그럼 예약하는 것까지 얘기는 했고 또 저희가 비행기 얘기도 했죠. 예. 호텔 우리 어디서 잤죠? 저희는 기숙사에서 잤습니다. 그쵸, 기숙사에 잤어요. 기숙사. 돈을 좀 아껴야 되고 최상의 퍼포먼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기숙사에 잤죠?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 예, 기숙사들이 많이 있어요. 세인트 앤드류스가 직접 가보시면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건 딱 두 개가 있는데 골프장과 대학교. 그죠. 학생이 인구에 꽤 많은 수를 차지했다고 기억이 나는데. 네. 절반 정도 이상이 학생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는 그 영국 왕실의 뭐 에드워드 왕제라든가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온 학교가 꽤 네네. 유명하죠. 그래서 6월 말, 9월 초, 그래서 정확히 7월 달, 8월 달 두 달 동안은 방학인 관계로 전체 기숙사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호텔팩으로 팔게 되는데 뭐 건물들은 몇백 년 된 건물이라 낡은 건물도 있고 새로운 건물도 있고 잘 찾아보시면은 가까운 골프장과 굉장히 가까운 네. 그런 곳에 이제 기숙사들이 많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건 학생들이 머물다 보니까 일단은 식사가 굉장히 훌륭했고 맞아요. 그리고 단값이 1인당으로 계산하면 거의 한 5만원 정도? 저희가 독실에서 잤잖아요. 예, 1인당 5만원 정도. 독실 진짜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뭐 호텔 같은 아주 럭셔리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뭐 즐기기에는 충분히 좋은 딴 거보다 1인실. 그게 사실 유럽에 가면은 공간이 좁은 게 문제인데 그러면서 되게 좋았던 건 그게 5만원이었어요 하루에. 그렇죠. 아침 포함해서요. 예. 나중에 제가 사진을 올려드릴 텐데요. 아마도 여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편집할 때. 그게 다 포함돼서 5만원이면 진짜 싼 거죠. 네, 그렇죠. 그것도 특히나 그 올드코스 주변에 있는 호텔들이 굉장히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황금 시즌이기 때문에 뭐 7월이나 8월 달에 가실 분들은 가까운 기숙사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이용하시면 굉장히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잠깐 자료를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카누스티는 146회라고 했는데 147회였네요. 뭐 잠깐 그 얘기 수정하고요. 그러면 거기 그 호텔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숙소는 일종의 골프장, 그 학교의 기숙사 같은 거였죠? 그렇죠. 기숙사인데 이제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 안 쓰고 하니까 이제 제공해줬던 거고, 그 기숙사도 되게 그냥 이런 현대적 건물의 기숙사가 아니고요. 성이에요, 성.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보면은 무슨 진짜 캐슬이에요, 캐슬. 그래서 그런 데에 안에 보면 조금 좀 낙후됐지만, 시설은 좀 낙후돼 있고, 뭐, 저희가 있었던 데가 욕실이 따로 없어서 공용으로 쓰는 그 욕실을, 화장실에 있는 욕실을 쓰긴 했는데, 뭐,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훌륭해요. 그래서 거기에 묵었어. 거긴 예약 어떻게 했죠? 거기는 보통 찾아보다 보면 부킹닷컴. 거긴 곧바로 학교 사이트에서 한 건 아니시고? 예. 부킹닷컴에서 찾아서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 들어오면 많이 하도 모르잖아요. 그죠? 마인드 골프는 이렇게 예약하신 거에 그냥 간 거예요, 간 거. 가서 영어 좀 하고요. 이렇게 좀 공도 좀 같이 좀 쳐주고요. 그런 거 담당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약을 하셨답니다. 부킹닷컴 또는 뭐, 저도 마인드 골프도 작년에 좀 알아봤는데 웬만한 사이트에서 다 그 방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호텔 예약하는 사이트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렴하게 그 가격 대비 가성비 좋게 가실 분들은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대중화돼서 젊은 직장인들도 많이 치시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뭐 여행사를 할지 안 할지 고민해 보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라도 여행사요? 네.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성공한 다음에 물론 좋은 호텔, 좋은 패키지 이용해서 좀 비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네.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2천만 원이 뭐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어서 우리가 얼마 정도에 갔다 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해외여행을 할 때는 네. 보통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보다 2배 정도 많은 금액으로 갔다 올 수 있을까? 네. 300이나 400이면
두 번 갈 걸 줄여서 한 번 정도면 내가 꼭 한 번은 이곳에 가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가장 비싼 시즌에 갔기 때문에 나름 이제 그 가격을 했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올드 코스도 했고 디오픈을 따끈따끈하게 방금 전 끝낸 카운스티도 나오기도 했었고, 사실 디오픈 했던 그 카운스티와 올드 코스는 약간 좀 성향이 약간 좀 반대적인, 그 약간 서로 이렇게 라이벌 관계에 있는 골프장이잖아요. 올드 코스는 굉장히 섬세하고 좀 여성적이고 좀 온화하다 그래야 되나요? 예. 러프도 생각보다 그렇게 깊거나 깊지 않죠. 즐기지 않는 반면에 카누스티는 그냥 상남자? 거기 그 잠깐 엽기를 좀 세면 카누스티 이펙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카누스티 이펙트가 뭐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 뭔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것 같다가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게 카누스티 이펙트예요. 그래서 그 골프장에서 예전에 프랑스 선수 하나가 맨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3타 차로 이기고 있다가 뒤집어져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제 카누스티 이펙트라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골프장이 남성적이고요. 되게 어려워요. 또 대신 이제 골프장에 이렇게 번이라고 지나가는 그 개울가 그 모습들은 되게 좀 멋있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카누스티 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비바람 비 오고 바람 불고 춥고 배고프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정신과 용어로도 이제 카누스티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르지오 가르시아처럼 젊은 나이에 이제 골프를 완성했던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도전했다가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그쵸. 정신적인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 그 정도로 그런 말도 그 정도로 이제 어렵고 힘든 코스, 굉장히 이제 악명 높은 코스라고 봤어요. 사실 한국 골퍼들한테는 카누스티라는 골프장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인드골프도 가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또 2019년에도 또 거기를 제일 첫 번째 코스 갔었잖아요. 굉장히 좀 디자인도 그렇고 되게 좀 골프를 좀 잘 치신다는 분들은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또 그런 다른 그 특색이 있는 골프장이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 뭐 그냥 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렌트를 했죠. 렌트를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나라 가서 내가 해외 외국차를 좀 타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준 게 스타렉스예요. 우리 분명히 외국차를 신청했는데 거기 가서 또 스타렉스를 탔어요. 다만 다른 점은 운전대가 반대로 있다라는 거. 그거 어디서 어떻게 예약하신 거예요, 그거는? 인터넷에서 예약을 했고요. 네. 흔하게 예약하면 우리 그냥 인터넷. 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 인터넷에서 렌트카는 예약 잘 하시니까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성수기다 보니까 조금 일찍 서둘러서 이제 1년 전부터 차근차근 뒤져보시면 생각보다 비용이 저렴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해외에서 많이 하는 뭐 익스페디아나 뭐 헐츠나 뭐 그런 데들 거의 비슷한 가격에 주고요. 하여튼 안타까웠어요. 여기까지 가서 현대 스타렉스를 또 운전을 스타렉스 맞았죠? 예. 그래서 이 렌트카는 그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도 싱가포르에 계시죠? 다르보라니까요. 다르보라니까요. 언제 보시면 반갑습니다. 다르보라니까님께서 싱가포르에서 이미 오른쪽 운전대 운전을 많이 해보셔서 사실은 그때 되게 많이가 아니고 다 하셨죠, 혼자 다 하셔서 좀 고생을 하셨는데요. 덕분에 저희는 좀 즐거운 여행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팀 4명이든 뭐 몇 명이 가셔서 렌트를 하신다면 당연히 국제 면허는 미리 신청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면허증 발급하는 곳에 가면 신청만 하면 뭐 바로 국제 면허증 발급해 주니까요. 그래서 국제 면허증 꼭 가져가시고 그리고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오른쪽 왼쪽 이게 우회전 좌회전 할 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가서 가급적이면 일본이나 이런 데 운전을 하신 분들이 좀 같이 꼭 데려가시는 것도 괜찮은 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한편으로 뭐 이거 2018년 건 다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기타 또 저희가 그때 다닌 장소 중에 뭐 시내 관광이 있는데 이거는 뭐 골프 내용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빼고 거기 기념품들을 좀 사기도 하고 저희가 이러한 기념품들 이게 펜던 뭐라 하죠? 이거를 배지라고 하나 이런 좀 유명한 이건 올드코스 거 그거 왜요? 공두 로고볼도 예, 그렇죠. 로고볼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거 올드코스 이게 가방에 달아놓는 거잖아요. 이런 기념품들을 골프장마다 많이 팔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점을 갔던 것도 있고, 잠깐 얘기를 또 드리면 거기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코스 또 우리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이런 야대지북을 다 줘요. 야대지북도 이 야대지북이 꼭 있어야 되는 게, 골프장의 링스 코스는 입체적이지 않아서 이 벙커랑 벙커가 뭐 100m가 떨어져 있는데 평지에서 보면 이 벙커랑 이 벙커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야대지북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 이런 약간의 파우치랑 이 야대지북을 같이 넣어주고, 이 안에는 뭐 흔들어 보면 아니죠. 티도 있고요, 연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스토어나 아니면 프로샵에 들려서 기념품을 사는데, 뭐 저희랑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이런 거 하나씩 사가지고 매달고 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뭐 집에 이렇게 걸어놓는 기념품으로, 또 한국 돌아올 때 또 안 간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로 이렇게 나눠주는 용도로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은, 이거 한 20파운드 정도 됐었나요? 예. 20파운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건 이제 프로샵하고 이제 기념품 사는 쪽 관련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념품을 어디서 주로 샀죠, 저희가? 올드코스 안에 있는 프로샵이 있었고요. 그렇죠. 올드코스에 있는 우리 한국처럼 똑같이 있는 프로샵이 있고, 프로샵 레스토랑이랑 같이 있는 프로샵에서 예. 거기서 대부분 상당 구입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쇼핑하면서 돌아다니고 보니까 올드코스 주변에 이런 상품들을 파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상품이 괜찮은 것도 많아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네. 이거, 그러고 보니 이것도 올드코스, 네.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확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올드코스 세인트 앤드루스 이렇게 있는 조끼예요. 마이돌프 준비 못했는데요. 준비해서 나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도 많이 사실 수 있지만, 네. 이제 우리가 절약하는 기분으로 네네. 좀 가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그린피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린피가 뭐 유명한 골프장들은 조금 비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올드코스 그린피가 얼마였냐면 180파운드였어요. 네, 180파운드면 1.5 정도 곱하면 27만 원 정도. 근데 사실 우리나라 어떤 골프장도 요즘에 뭐 조금 회원제 골프장들하고도 주말 그린피가 24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골프장은 라운드 끝나고 30만 원 넘게 되는 데도 있어요. 거기다가 올드코스 같은 경우에는 걸어야 되고, 그렇죠. 부대 비용이 없어서 네, 그냥 온전히 17만 원으로 끝입니다. 맞아요. 그린피. 네. 그리고 또 동네 골프장들은 훨씬 싸죠. 그렇죠. 보통 뭐 60파운드, 45파운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골프장도 굉장히 좋아요. 그게 올드코스하고 뭐 다르지 않아요. 네. 심지어 더 좋은데, 워낙 여기가 명성이 있다 보니까 그 명성값을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도 장점이었고, 180파운드면 사실 우리나라 일반 골프장 좀 좋은 데 치는 거랑 같은 가격이고, 그쵸. 더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퍼블릭이다 보니까 일요일날 영업을 안 합니다. 그죠. 공원으로 그냥 개방을 해요. 공원으로 개방해서 누구나 걸어 다닐 수 있고, 누구나 거기를 산책할 수 있고, 개와 같이 산책해도 되고, 예, 아이들하고 맞아요. 같이 산책해도 되고. 거기에 산책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이돌프 직접 봤는데요. 라운드를 개랑 해요. 그래서 티잉 그라운드 티 마커 옆에 개가 이렇게 세퍼트 같은 게 이렇게 앉아 있고요. 주인이 딱 치잖아요. 걸어가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카트를 못 하죠. 어디 뭐 몸이 불편하거나, 그렇죠. 나이가 너무 드셨거나, 네. 그런 분들 알고서는 대부분 걸어주시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주인하고 같이 걸어서 라운드를 하는, 대단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퍼블릭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코스에 뭐 그 라운드를 하게 되는 영광을 가진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쵸. 사진도 찍어주고, 코스를 온통 다 따라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정말 그 심지어는 티샷 하고 나면 중간에 사람들이 양쪽에서 차가 왔다 갔다 맞아. 도로가 나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패드로 설명을 하면, 이 뒤에가, 여기가 왕실 골프 협회예요. 여기가 왕실 골프 협회가 이렇게 딱 있고, 그 바로 앞에 1번 홀이 왕실 골프 협회를 바라보고 왼쪽에 1번 홀이 있어요. 그 18번 홀 그린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 사이가 거의 정사각형처럼 페어웨이를 1번 홀하고 18번 홀이 페어웨이를 같이 공유를 해요. 근데 여기 사이를 그냥 횡단보도 같은 게 있고요. 심지어 저희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스타렉스를 타고 여기를 지나갔었어요, 저희가.
그때는 이제 티샷하고 그 플레이어들이 지나갈 때 양쪽에서 이렇게 차단기가 올라가고 차단기가 이제 공을 칠 때는 막고 공을 치고 이제 플레이어들이 지나갈 때는 다 열어놓고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좀 장벽이 높지 않다는 거. 그리고 영국들 이제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골프장들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계 100대 골프 안에 드는 골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물론 다 가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들을 느끼시고 또 저렴한 골프장도 많고 그런 골프장들도 명성만 없다 뿐이지 굉장히 코스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퍼블릭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스월큰 브릿지 그 마인드 골프는 이 핸드폰에 그 초기 화면의 사진이 그 스월큰 브릿지에서 찍은 이게 마인드 골프의 사진이에요. 확대해 보시나요? 나중에 네. 그냥 제가 올려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스월큰 브릿지가 아까 그 마라도님이 아까 얘기하셨었나? 아까 저희가 생방송하다가 못해가지고 그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월큰 브릿지가 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잭 니클라우스도 그랬죠. 은퇴를 선언하는 그 다리예요. 예전에는 그 밑에 번이라고 하는 계열이 지나가고 뒤에가 그 올드코스 바로 뒤에 있는 그 영국 왕실 골프협회 배경으로 참 상징적인 그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요 플레이하는 사람들만 찍는 게 아니고요. 마인드 골프가 방금 전에 보여줬던 이 사진도 첫날 도착해서 플레이할 때 찍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일단은 거기 도착했잖아요. 그럼 거기 가야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기서 꼭 언제 사진 찍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올드코스 플레이를 못하면 못 찍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관광객가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아무나 올라가서 찍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골프 안 치는 분들도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제가 좀 신기했던 게 골프 못 치시는 분들은 언제 저기 올라가고 나와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18번 홀에서 티샷을 하는 바로 그 앞에 스월큰 브릿지가 있거든요. 그럼 티샷을 할 때 이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골프 모르시는 분들은 다 올라가거든요. 그 18번 홀에서 사람들이 저희 좀 치자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영어로요.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그냥 일반 관광객도 어떤 담이나 뭐 올라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없이 그냥 비어있으면 올라와서 아무나 사진도 찍고 코스 들어오고 하는 거에 제한이 없을 정도로 그때 느꼈던 게 이제 한국은 퍼블릭이지만 퍼블릭 골프장에 우리가 그냥 코스를 산책해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퍼블릭이 그 세인트 앤드루스에 있는 그런 해외에 있는 골프장들이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활체육으로서도 자리 잡고 있어서 동네 아줌마, 아가씨들, 그렇죠. 뭐 청년들 누구나 다 그렇게 좀 저렴한 퍼블릭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골프장들이 갖고 있는 뭐 그린피 외에 뭐 카트비라든가 뭐 그린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렇죠. 그냥 오로지 그린피 하나였고 뭐 부대 비용이라고 한다면 뭐 풀카트 끄는 거 정도? 그렇죠. 뭐 그런 거 외에 얼마 안 했죠. 그리고 오히려 레스토랑도 가격이 저렴해. 그렇죠. 레스토랑 골프장에 있는 레스토랑들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거의 바깥에 있는 가격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그 그린피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동남아를 가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했던 것 같은 그런 기억도 있어요. 동남아는 그린피는 저렴하지만 그걸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뭐 캐디도 써야 되고 뭐 카트비도 줘야 되고 또 가이드도 써야 되고. 근데 잠깐 뭐 얘기 드리면 캐디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우리가 TV에서 봤던 직접 백을 매는 캐디, 프로 선수들이 데리고 다니는 캐디처럼 1인 1캐디가 가능하고요. 티 포함하면 한 사람을 고용할 때 12만 원을 줘야 되고 그 사람은 오로지 한 명의 백만 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인드 골프는 보통 이제 직접 하는 골프를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캐디를 고용하지 않았었는데 마라도님은 캐디를 고용했었어요. 그때 또 다리도 좀 힘들기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드 코스를 갔는데 최소한 그래도 캐디가 어느 정도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저희는 한 팀에 한 명 정도 캐디를 썼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캐디들도 다 괜찮았던 친구들이라 첫 번째 우리 올드코스에서 만난 그 캐디는 진짜 심했잖아요. 뭐 지조이가. 근데 뭐 영어 많이 하는 기회가 또 되기도 했고 한 명 정도 있으니까 이제 왜냐면 이게 평면이라서 이게 어떤 코스는 한 3개 홀 정도가 이게 동선이 겹치는 코스가 있어요. 저쪽 9번 홀 근처에 가면. 10번 홀. 예, 9번 홀, 10번 홀, 그 근처에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어느 그린이 우리 그린이고 저 그린이 내 그린인가
막 이런 혼란이 있을 때 또 캐디가 또 그런 안내도 해주기도 하고 해서 캐디가 한 팀에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라운드 하는 방법이 캐디가 내 백을 매주고 나를 혼자 걸어가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백을 매는 방법. 본인이 직접 백을 메고 걷는 방법, 또 그리고 이렇게 풀카트라고 하는, 거기서 트롤이라고 하죠. 예. 트롤이라고 하는 이렇게 미는 산발이 카트를 내가 백에 싣고 내가 직접 미는 방법. 그리고 약간 조금 특수한 경우에 나이가 너무 드시거나 너무 이제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서 버기라고 하는 2인승 카트를 타고서 이제 라운드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 가서 저희가 좀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웬만하신 분들 다 메고 다니시더라고요. 저희는 대부분 이렇게 밀고 다녔는데, 그리고 백도 되게 가볍게 다니시고 연락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다들 스탠드백 가벼운 거 사용하고 가벼운 거에다가 뭐 나이가 이제 한 50 넘은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아줌마들 정도만 이렇게 풀카트를 끌고 다녔고, 그렇죠. 40대들은 대부분 메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14개 클럽이 없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올드코스 같은 경우에는 잔디보호를 위해서 오전 라운드 할 경우에는 끄는 것도 안 돼요. 그냥 그쵸. 무조건 매야 됩니다. 맞아. 내가 매든 캐디가 매든. 하긴 그때 저희는 마지막에 당첨된 게 거의 마지막 티타임 쪽. 4시 정도에 티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는 여름에 굉장히 해가 길어요. 4시에 티업을 했는데요. 그때 한 9시 정도 끝났는데도 뭐 그렇게 어둡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티타임이지 여름에 갈 경우에는 좀 많이 좀 뒤쪽에도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모든 팀들이 사실 걸어서 라운드를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전동차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냐?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4시간이 안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맞아요. 3시간 3, 40분 정도면 한 라운드가 다 끝났습니다. 실제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7분, 8분 간격의 티타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렇게 골프를 시작하고 골프 자체가 진짜 돈을 버는 비즈니스라기보다는 방금 전에 마라돈이 얘기한 대로 국민 생활 체육 뭐 그런 차원에서의 골프장들 건설이었어 그런지 몰라도 티타임도 다 10분 간격이에요. 퍼블릭이든 뭐 프라이빗이든 다 10분 간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롭게 또 라운드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적당히 보기 플레이 하시는 분들 정도면 뭐 한 라운드가 4시간 걸리기가 쉽지 않았죠. 그 식사는 저희는 대부분 다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했던 것 같고요, 그죠? 라운드 할 때는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했고, 또 라운드 끝나고서는 저희들이 싸간 뭐 일회용 음식 같은 거, 그쵸, 이런 것들은 전혀 기숙사에서 많이 먹고, 라면도 좀 가져갔었고요. 그래서 우리 4명이 갔던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더 골퍼였었어요. 골프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다른 뭐 자는 거나 먹는 거에 이렇게 목숨을 많이 걸지는 않고요. 골프를 저희가 굉장히 좀 치고 싶은 좋은 골프장에서 뭐 많이 최대한 칠 수 있도록 거기에 뭐 예산을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다음 주에 먹는 거나 자는 거는 뭐 어디서 얼어 죽거나 뭐 먹고서 뭐 탈이 나거나 그 정도 아니면 된다는 생각들이 거의 다 비슷해서 이렇게 골프에 충분히 골프를 만끽할 수 있었던 여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뭐 다음 편 AO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언격결에 원래 우리가 2019년도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달보님이 합류하면서 갑자기 빨라졌어요. 내후년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예약할 수 있느냐, 그냥 갈 수 있으면 빨리 가자 그래서 2018년에 가게 된 거였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처음에 스코틀랜드를 준비할 때는 스코틀랜드 정말 평생에 한 번 가볼 곳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정말 비싸고 좋은 골프장들을 다 돌아보고 싶었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가게 되다 보니까 다행히 올드코스를 라운드 할 수 있었고, 康스틴을 라운드 할 수 있었지만, 그 주변에 유명한 뭐 굉장히 유명한 킹스반스, 그 다음에 뮤어필드, 그 다음에 뭐 PGA 대회를 했던 PGA 센트너리 글래니거스 골프장들, 뭐 지난해에 그 소라인컵을 했죠. 그렇죠. 예. 라이더컵도 했던 거죠. 라이더컵도 했었고요. 그런 유명한 골프장들이 1시간 거리 내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노스베릭이라는 골프장도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곳을 원래 한번 가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놓쳤죠. 예.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을 했던 건 너무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뭐 풍성하게 한번 다녀올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곳을요, 그 다음에 다 갔다 왔어요. 다 갔다 왔고요. 그거는 다음번에 이제 마라도님하고 또 다시 2019년에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아까 얘기 못 드렸던 백대기 사건,
빽대기 사건까지 포함해서 약간 예고편 같이 마라도님이 얘기 잘 해주셨고요. 일단은 딴 거보다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버킷리스트가 말 그대로 그냥 버킷리스트 끝나지 말고 약간 좀 의지가 있으면 또 우리가 뭐 가시겠다고 하겠다고 하고 저희에게 문의를 하면 저희가 뭐 안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마라도 여행사도 있고 이 마라도님이 골프 여행사 차리는 게 또 소원이라는 말도 한번 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뭐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마인드 골프에게 어떠한 뭐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좀 도움을 어떤 정보를 좀 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 방송으로 나도 한번 사람들하고 한 팀 짜가지고 내가 한번 올드코스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차죠. 왜냐하면 뭐 마인드 골프는 직장인이고 마라도는 뭐 지금 전문직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뭐 시간이 뭐 이렇게 충분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빼놓고 인생에 한 번 갔다 오는 거, 물론 저희는 2번 갔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골프, 근데 이거는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골프 진짜 좋아하는 사람끼리 가야 돼요. 4명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딱 해서 의기투합해서 각자의 역할들, 영어 담당, 운전 담당, 뭐 예약 담당, 넌 돈 담당, 뭐 이렇게 해서 다녀오시면 되게 추억에 남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이 주제를 한번 잡았습니다. 또 마라도님하고는 또 2019년에 다녀왔던 그 이야기들을 또 한번 준비를 해서 다음 편에서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도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 이거 해주세요. Bye!